뉴스 24 2024년도 8월 16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해리스 미 대선 아시아계 유권자 초점 한국어 우편물 광고 제작이라는 기사입니다. 오는 1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현 부통령이 아시아계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CNN을 비롯한 미국 현지 매체들은 16일 한국 시간 두 후보 캠프 모두 아시아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자 싱크탱크인 프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08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는 78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다. 퓨리서치 센터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계는 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난 대선 2020년과 비교하면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은 15%나 늘어났다. 이는 히스패닉계가 12%, 흑인이 7%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가 15%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CNN도 아시아계 유권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층이고 전형적인 유동층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아시아계 유권자는 다른 인종 유권자들과 견조 학력이 높은 편이라 정치 성향보다는 후보자 정책 설득력이나 개인 매력 등을 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진영이 아시아계 유권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대선 결과에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합주 때문이다. 경합주에 아시아계가 많이 있나 봐. 뒤치락 덮치락 할 경우에는 소수 민족들이 조그만 점수에도 영향력을 미치지요. CNN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 7개 중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표심이 해당 주 승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해당 7개 주에서는 두 후보가 지지율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를 둔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선 사상 첫 아시아계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NN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힌디어, 인도 등 여러 아시아 국가 언어로 선거 관련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하고 있다. 각각 언어로 신문 광고 등을 집행하고 있다. 7개 경합주 중 아시아계 유권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11%인 네바다 주에서 양당은 더욱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기준으로 아시아계 유권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집단으로 중국계가 약 280만 명. 미국에 중국인이 제일 많군요. 280만 명. 그들을 위해서 필리핀계가 260만 명, 인도계가 210만 명, 베트남계가 130만 명, 한국계가 110만 명 순입니다. 한국이 제일 적네요.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다 다시 돌아와요. 한국이 그만큼 또 안정되고 잘 사니까 다시 돌아오는 추세죠. 중국이 280만 명으로 제일 많네요. 아시아계. 필리핀이 260만 명, 인도계가 210, 베트남이 130, 한국이 110.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까지 흑인계 유권자가 대선에 많은 영향을 주고 변수로 떠올랐는데 그 아시아계가 3.7%, 히스패닉계가 12%, 흑인이 7%보다 아시아계가 15%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미국의 한국계는 다른 아시아인보다도 제일 낮은 편인 110만 명이죠. 아시아의 각국 언어로 선거 관련 우편물을 제작하는 것은 이들 선거 양상이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것이 아시아계 유권자의 조그만 수에도 영향을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그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마지막 인종이 이번에 흑인계 이게
그 히스패닉계가 이 해리스를 지지한 데다 이제 마지막 아시아계가 이제 마지막 이걸 뒤집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오늘 백승수는 국힘 쪽 인디뇨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그러는데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 정당을 나는 지지해요. 그 뭐 당권에서 자기 무슨 뭐 대선을 노리고 이런 거 한 거 손바닥 뒤집어 버려요. 난 민주당을 그전에는 지지했는데 지금은 민주당하고는 담쌌죠. 지금은 현 정권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을 잘 밀어줘야 된다 그런 주의예요.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또 뭐 우리나라 안전하게 잘 그거 하는 것이 그런 당을 지지하죠. 물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 경제 저 OECD 국가에서 경제가 지금 6위로 경제 그 발전에 6위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골칫거리였던 그 출산율 저하가 8년 6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31%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잡았고 또 이번에 경제도 지금 이번 6월 달에 2017년부터 오늘까지 이 6월 달에 최고의 수출 377억의 그 377만 달러의 수출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기업들 이렇게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의욕을 갖지. 저번에 문재부처럼 중산층까지도 뭐 1가구 1주택까지도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해요. 김규평 씨는 트럼프 또 떨어집니다. 맞아요. 나는 떨어지길 바라죠. 나는 해리스 쪽이에요. 해리스가 돼야 세계 경제가 좀 그하지. 관세 사방에 물어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관세 물어내고 주한 미군 주둔비 5배를 갖다가 물리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군 철수한다라면 우리는 핵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이렇게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좌파도 될 수 있고 우파도 될 수 있고 그러죠. 근데 단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긴 한데 윤석열 정부의 단점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대화하고 적을 두지 말아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건 못한 것인데 부동산 경기는 문재인 때 잘못했지만은 그 북한과 남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오래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하고 뭐 적을 만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교류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당한 그걸 해야 원수질 필요는 없어요. 한반도에 뭐 불안을 조장하는 것보다 서로가 필요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관계에 대해서 나는 윤 정부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요. 그것은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잘했다고 보죠.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도 교류를 계속 잘 해야 되고 남북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뭐 북한에서 무너져서 무슨 통합시킨다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통일은 좀 멀더라도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서로가 우리가 한 혈육임을 서로 확인하고 민족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8월 16일자 기사 트럼프 해리스 미 대선 아시아계 유권자 초점 한국어 우편물 광고 제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음에 마지막 정치 코멘트는 민주당 뭐 전현희 막말 책임 놓은 대통령 부부의 사과라 이런 기사가 있네요. 마지막은 잠시 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니까 나가니까 북에서 장난질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뭐 강한 것도 중요하죠. 어벙했으면 벌써 갖다 남침했겠죠. 그러나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자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을 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남북은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것도 중요하고 김규평 씨는 강하게 나간 것도 중요하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남북이 교류하고 서로 평화스럽게 해야 한반도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정치적 코멘트 하나 남았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